네, 안녕하세요. 쏙별맘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페이지형 위젯 꾸미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고요? 발음도 어렵고.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것 중에 위에는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진을 넣은 겁니다. 이 솜씨가 아직 조금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는 초기 시절에 그냥 긴 사진을 이렇게 좀 길쭉하게 사이즈만 맞게 잘라서 사용했고요. 기본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저는 컴퓨터를 잘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꾸미기만 해도 본인이 열심히 글을 쓰면 인플루언서에 합격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예뻐 보이게 꾸밀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이 위젯 설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위젯이라고 하면요. 혹시 이 위젯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있고, 그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위젯이라고 함은 이렇게 아래에 어떤 여러분들은 사실 쉽게 뭐 배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누르면 바로 가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진 뒤에는 어떤 바로 가기 링크가 들어 있어서 누르면 손쉽게 그쪽 채널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위젯들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달아놨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있고 좀 잘 활동을 했다. 그래서 누군가 딱 들어왔는데, 어머, 숙별마미님 여기 세티맘 해보셨어요? 뭐 이 서포터즈 해보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또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엄마품 블로그, 그 다음에 웨이워즈 블로그, 별별 체험단 핸드폰 어플입니다. 미즈넷 카페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젯을 자기네 걸 달아놓아야 당첨을 더 잘 시켜주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여기 엄마품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위젯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분명 위젯 소스 같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이렇게 컴퓨터 주소 같은 그런 걸 소스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젯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블로그 내에서 찾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블로그를 조금 하시다 보면 위젯 설정, 위젯 만들기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손쉽게 위에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관리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디자인 설정 첫 번째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갑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칸칸의 위치들을 당신은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 거냐 묻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틀이 뭐 위에 있지만 얘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게시판이 왼쪽에 있길 원하느냐 아래쪽에 있길 원하느냐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자유자재로 꾸미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어떤 그림이 떴던 장소에 지금 뭐가 있죠? 어떤 글자랑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죠? 이것들이 위젯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위젯이고요. 위젯이라고 했을 때 엄마품 블로그 아까 예를 들었어요. 가가지고 위젯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위젯 주소나 소스 같은 걸 거기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이제 이미 올려놓은 건데 예시로 이런 소스 코드가 있어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칸에다가 정확히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시면 이렇게 보여지면서 누르면 바로 가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위에는 요거는요, 사실 여러분들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없으면 여기서 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이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본인이 1, 2 이렇게 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근데 많으면 기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엄마품인지 뭔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야 여기 옆에서 이동하거나 지우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X를 누르면 삭제, 체크 표시를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위젯 설정 방법을 가볍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첫 화면에 이렇게 딱 하고서 어떤 바로가기 홈페이지형 위젯을 그럼 내가 어떻게 꾸밀 수 있느냐? 요거가 오늘의 주제거든요. 요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위젯을 제가 심어놨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5개의 위젯을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위젯 직접 등록으로 만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위젯명을 그러면은 제가 우선은 1번, 2번, 3번으로 달겠습니다. 1번, 자, 2번, 그 다음에 3번.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번까지 만드실 거예요. 5번까지 만드시는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틀 이 길이에 정말 딱 맞거든요.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5개면 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5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5개가 가장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사실 여기는 알게 모르게 여기 위젯이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미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한번 꾸며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소스라든지 사진이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대략 만들어만 놨고 아래에 이런 주소 아무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뜨죠? 이제 말도 안 되게 당연히 똑같은 게 뜨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5개 우선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찾을 거예요. 또는 만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링크를 넣을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 여기 사진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무료 사진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무료 사진 같은 걸 찾아보신다던가, 제가 요거는 조금 더보기란에 이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캔버스에서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이렇게 쳐주시고요. 제 유튜브에 미리 캔버스 간단한 사용법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미리 캔버스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사이즈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젯이 너무 크면은 거기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170 곱하기 170으로만 한번 작업을 해봐 주세요. 자, 여기 px로 놓으셔야 됩니다. 각자 밑에가 다 다른 개념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70, 170, px. 요걸로 사이즈를 잡아 놓으시고 적용하기를 누르실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요, 사실 플러스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흰색이에요. 흰색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흰색 도화지를 내가 뭘로 꾸밀 것인지 정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채널들로 좀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하나 정도만 블로그 게시판으로 엮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블로그 초보이신 분들 또 블로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각 게시판으로 바로 가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 각 주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일기라든지 또는 뭐 책육아라든지 아니면 엄마표 놀이 아니면은 제 이제 블로그 강의 아니면은 뭐 서포터즈 뭐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 각 게시판 하나보다는 이왕이면 이 게시판들을 묶어진 이 대분류 큰 게시판 요 하나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글을 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 5개밖에 안 만들 건데 이거 하나씩 하시면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을 저는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다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넣어버렸습니다. 요건 의미 없어요. 요거 들여쓰기 이런 거는 표시라서 그냥 의미가 없고 요런 것들은 그냥 게시판 거기 들어가셔서 쉽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리면 요렇게 제가 여기에서 어떤 파일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하면 하나 게시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앨범 형식으로 바꾸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놓을 수도는 있어요. 근데 요렇게 밑으로 가게끔 하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그러면 바로 요 숙별 마켓이라는 게시판 밑으로 얘네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쓴 글, 여기에 쓴 글 모두 다 각자도 있지만 각자 누르면 각자 볼 수 있지만 위에 걸 누르면 밑에 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카테고리를 넣고 싶은지 우선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제 걸로만 만약에 하자면 일기 있죠? 이제 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너무 소소하고 패스하고 그 다음에 엄마표 뭐 육아용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다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여기에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에서 보시면 제 카드 뉴스가 조금 네모난 편이고 요걸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로고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 왕관 표시는 유료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것만 제외하고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어떤 무늬들이 마음에 드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거를 5개 만들고 밑에 글자만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으신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를 딱 이렇게 픽을 하세요. 2개도 좋고 하나도 좋고 어쨌든 픽을 하세요. 그래야 이제 변형이 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걸 갖고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하나를 갖고 오면요. 요거를 익히면 저처럼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하나를 익히면 해당되지 않는 건 클릭하고 딜리트 키. 클릭하고 딜리트 키. 안 지워진다. 그 잠금 표시가 뜬다. 그럼 못 지우게 해놓은 거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여기다 텅 비었네요. 뭘 넣어야 될까요? 뭐, 그림을 넣으셔도 되고. 글자가 일단 필요하겠죠. 자, 텍스트로 갑니다. 텍스트, 글자체 마음에 드시는 거를 고르셔도 돼요. 일단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저는 제목 텍스트로 해볼게요. 엄마표 놀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안 이쁘죠? 좀 심심하죠? 뭘 넣을까요? 이럴 때 바로 요소를 누릅니다. 요소를 누르고 엄마표 놀이와 관련된 어떤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데 뭐라고 칠까요? 놀이? 놀이라고 쳤을 때 왕관 표시 유료 기능 빼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싸우는 얼굴 표시 느낌인데? 어,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또 가로로 너무 빈자리가 많이 생기죠?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사실 여기 위에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르륵 훑으면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놔요. 그 다음에 너무 뿌였네. 물론 작게 하면 되겠지만 이건 너무 길쭉해. 그러면 요게 넣어볼까? 아니다. 요걸 넣어볼까? 요거는 책류가에 아깝다. 요거는 책류가에 가깝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복사해놓고 지워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글자 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글자 색깔, 글자 이 모양, 이 글자 글꼴 다 선택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처럼 배경을 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배경으로 가시면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무슨 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어우러지는 걸 여러분들이 오히려 파랑의 파랑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아예 다른 색깔로 뭐 가신다던가 조금 비슷하게 들어있는 색깔로 가신다던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떴던 거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참고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아예 네모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그란 모양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사실 이 배경이 흰색이면 돼요. 흰색이면. 그러면은 얘가 바탕이 여러분들이 물론 색깔로 또 하셨다면 그것도 좀 다른 문제지만 저같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다면 흰색 빼고 동그라미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흰색이 어우러지지 않고 너무 네모나게 보이고 그게 배경 본인 블로그랑 맞다. 다운로드 하실 때 PNG로 하실 때 여기 투명한 배경으로 하시면 이 로고만 따져요. 이 로고만. 이 네모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러면 저처럼 네모나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쯤은 그 투명하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진에 서명이나 그런 로고를 넣는데 바로 투명한 배경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명하게 안 하고 이렇게 전체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체크할 때 꼭 투명한 거 체크하시고 하시는데요. 지금 사진이 여러 장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압축을 조금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투명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안 좋아갖고 지금 이렇게 떴네요. 투명이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 본인 블로그에 일단 저장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그 사진에 어떤 링크를 가져오려면 글을 좀 발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비공개로. 비공개로. 요거 하나 정도는 비공개로 발행을 조금 하셔도 글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비공개 안 좋은가요? 삭제 안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유,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 파일에서 요거를 조금 찾아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내문서 다운로드. 아, 여기. 어, 찾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어, 조금 뽀였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홈페이지형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 발행을 하시는데 비공개로 하실 거예요. 비공개로. 음. 자, 물론 비공개로 이렇게 발행을 하실 거예요. 비공개로 발행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뜹니다. 이미지 주소요, 주소. 소스를 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어떤 사진을 만들었어요. 사진을 만들어서 그걸 위에 심으려고 하는데,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엄마표 놀이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뭔가 내 블로그 주소. 이거는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쵸? 내 블로그 주소가 한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슨 주소가 한 개가 또 있어. 여기 지금 제 닉네임. 여러분들은 여러분 닉네임 보일 텐데. 어쨌든 제 닉네임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제 블로그랑 뭔가 관련된 주소가 하나, 두 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싶으면 하나는요. 이 사진 불러와. 이 주소 여기다가 내가 사진 넣어놨는데 이 사진 불러와. 이 뜻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요. 이거 누르면 이제 여기 게시판으로 바로 가게 해줘. 라는 그런 소스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복사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놓을 건데, 여기 따옴표 안에 정확하게 HTTP 이렇게 뜨잖아요. 이 따옴표 안에 본인이 방금 주소를 복사해서 갖고 왔죠? 그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어디 게시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게시판으로? 마음속으로 정하셨죠? 그러면 본인이 갔으면 좋겠는 이 게시판 여기 카테고리를 마우스를 움직여서 갖다 놓은 다음에 아까 사진처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링크 주소 복사가 돼요. 링크 주소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 뒤쪽 링크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 이미지가 뒤쪽이에요. 이미지가 뒤쪽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게시판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뒤에다 주소를 넣어주세요. 이미지 주소 복사. 요거 하는 거를 뒤에다 넣어주세요. 죄송해요. 뒤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갖고 올게요. 주소 복사를 해서 뒤에 따옴표 사이에 정확하게, 어쩐지 너무 길더라.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주소 보면, 영어 보면 조금씩 아시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겟.
이쪽 타겟으로 여기 글로 내가 옮겨줘라는 거예요. 이 게시판으로 옮겨줘, 바로가기 해줘. 이미지는 뭐니? 뭐 띄워줄까? 이걸로 띄워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만 지금 갖다 붙여넣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수정.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로 자, 바뀌었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르세요. 저처럼 색깔을 넣고 아예 네모로 그냥 그대로 넣으실 수도 있고 배경이랑 조금 어울려지게 하시려면 투명하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려운가요? 조금 처음이라 난해한 부분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속별마미 님이 하신 이 스타일과 이런 방법, 요 위치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위젯 위치나 이런 것들이 틀이 다 다르잖아요. 레이아웃이. 자, 기억하세요. 레이아웃 설정은요. 맨 뒤에서 두 번째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프롤로그나 블로그 중에 하나를 꼭 사용 체크하시고 대표 메뉴를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대표 메뉴로 안 하시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최신 글이 떠요. 저처럼 첫 화면에 이렇게 홈페이지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게시판형이라든지 아니면 프롤로그라든지 이렇게 홈페이지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글 하나가 뜬다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 들어가면 글 하나 뜨듯이 누군가 내 주소에 들어왔을 때 글 하나 뜨시는 분들은요, 바로 설정에 가셔서 프롤로그랑 블로그 체크 표시 꼭 해주시고 본인이 프롤로그가 좋으시면 이렇게 프롤로그 화면으로 여러 가지 있어 보이게 놓으시고요. 아니야, 난 프롤로그 말고 블로그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 하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차이점은 게시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게시판 여기 글을 대표 카테고리를 블로그는 하나만 대표하신 거 보여주고요. 사실 이거 옛날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프롤로그와 블로그의 차이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프롤로그는요. 대표하는 게시판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차이 말고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에게 적합하고 나를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시작하시고 시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형 이제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소스는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